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순서는 광주 전남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세영 캐스터 그리고 광주 여성가족재단의 여성가족정책실 김은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마트나 배달 음식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상품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광주 전남의 1인 가구는 얼마나 되나요? 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 광주 전남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요. 먼저 광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2.4%를 차지했고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3.6%포인트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남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7%를 차지했고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3.3%포인트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2020년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1.7%로 663만 3천 가구 정도입니다. 이 중에 전체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1.2%로 높고요. 그다음 서울, 부산, 경남이며 광주는 13번째 2.9%로 가장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강원, 서울 등이며 광주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19개 광역지자체 중 9번째입니다. 참고로 전남은 33.7%로 광주보다 살짝 높습니다. 네, 지역별 가구 형태로 보았을 때 광주시의 경우 32.4%로 1인 가구가 30.4%가 1인 가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증가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비용과 만원의 증가, 그리고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독신층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 증가 등 여러 요인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연령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65세 이상과 그리고 40대 이하 청년과 중장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존의 가족 제도에 편입하지 않는 청년들과 중장년 그리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1인 가구 증가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정책이나 제도에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시는 지난달 1인 가구 관련 기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1인 가구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시민들은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1인분의 삶을 감당하는 1인 가구의 증가는 이제 낯선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요새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1인 가구 비중이 늘면서 1인분 배달이나 포장, 또 도시락 매출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소량으로 조금씩 매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1인 혼자 사신 분들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와서 사가시는 거 보니까.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변한 다양한 생활 모습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1인 가구가 감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고정 지출으로 대략 30만 원 후반대 정도 나가고 관리비 포함해서 나가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하는 데에서 식비 이런 데에서 약 5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집에 혼자 있다가 이제 늦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눌린다든지 그때 이제 문 귀에다 대고 이렇게 그냥 누가 왔는지 지금 갔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거 그런 것도 무섭고 1인 가구로 살면서 뭐 월세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취업 부담하는 것, 취업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많은 비용이 나가서 부담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1인 가구가 원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3위가 건강 증진 지원, 2위가 돌봄 서비스 지원, 그리고 1위가 주택 안정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맞춤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 지난달 광주시는 1인 가구 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책 발굴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혼자 사는 청년에게 올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해요. 이게 사업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1인 가구 임대주택 750세대에 대해서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아니면은 주거 개념은 물론이고요. 뭐 의료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강경음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사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청년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 만큼 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특히 높은데요. 광주시의 주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청년 월세 한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선별적 복지로 접근하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약 2,200명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수요 대비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광주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동구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노력만으로 1인 가구 지원 문제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의 그 증가의 문제가 이게 강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1인 가구의 어떤 임대주택 입주라든지 분양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를 정책과 제도가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빠른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듯 이제 1인 가구는 가정 유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고요? 네, 지난 2018년 1월에 가족 정책을 상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됐는데 1인 가구 조항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1인 가구를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 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다양한 제도적 접근도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그런데도 1인 가구를 가족 해체나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조례 역시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고독사 예방 같은 문제들에 집중돼 있는데요. 물론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1인 가구 정책에 한계가 생길 수 있겠죠. 1인 가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확한 실태 분석에 근거한 종합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광주도 1인 가구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동구가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구에서 마련한 지원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동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자립과 활동 지원을 위해서 2022년 동구 1인 가구 맞춤형 종합정책을 운영해 나갈 텐데요.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주거 안정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과 산계 1인 가구 안심마을 조성, 또 1인 가구 노후 불량주택 개선 사업,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공유부업, 또 동구 가족센터의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1인 가구 하면 20, 30대를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중장년층의 1인 가구도 적지 않거든요. 이들을 위한 대책이나 방안들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의 특징은 생애 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장년 시기는 청년 시기와 노년 시기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또 사회적 관계 단절, 그리고 건강상 문제를 모두 복합적으로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보면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지원 가능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 아플 때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또 발굴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심리 건강 서비스 또는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그리고 긴급 돌봄 지원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 등 구체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1인 가구 특성상 돌봄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종합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광주광역시의 1인 가구 정책 발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채워지면 좋을까요? 네, 먼저는 지자체의 정책 집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꾸렸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중장기 대책에도 올해 1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안심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 5조 5,789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처럼 광주시도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타워,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신설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고용의 질이라든가 또는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희 광주 지역 1인 가구 여성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직, 그다음 저숙련, 그다음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중장년의 경제활동 상황이 계속적으로 노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일자리의 질이 낮으면 청년 1인 가구 지원이 여기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또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부의 폭넓은 지원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 밀착형 정책이 추진돼서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